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이죠. 이 조건에 합당하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1대1 함수 문제죠. 자, 그런데 같은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1대1 대응이 있죠. 1대1 대응과 함께 정리해 봅니다. 자, 1대1 대응은 정의역과 공역, 이 두 영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3개면 3개, 4개면 4개 이렇죠. 자, 그래야지 정의역에 있는 원소 각각에 대해서 지역이 한 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대응되는 구조가 완성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1대1 함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 이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정역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경우죠. 그죠? 더 많은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대응되고 남은 원소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계산 방법은 똑같이 순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열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구조가 되고 있죠. 자, 따라서 공역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역의 원소의 개수도 3개가 있죠. 자, 그러면은 공역의 원소 개수 3개 전체에서 정역 원소의 개수 3개만큼 뽑습니다. 자, 뽑아서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죠. 뽑은 것을 일렬로 나열합니다. 나열해서 정의 원소 3개에 대응시키죠. 그죠? 대응시키면은 순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순열의 경우의 수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그래서 3ps는 3팩토를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죠? 공역 3개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서 정역에 대응시킨다. 이 말은 A, B, C 뽑고 A, C, B 뽑고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6개를 뽑는다는 얘기죠. 그죠? 이 6개를 뽑는 것이 모두 일렬로 나열한 겁니다. 모두 순서를 생각해서 6개를 표현했기 때문에 다 다르죠. 그죠? 자, 이것을 1, 2, 3에 각각 대응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함수의 개수가 6개가 완성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수용도 개념으로 수용도를 직접 그리지 않고 바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 정역 1, 2, 3이 있죠. 정역 1, 2, 3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이 공역에 대응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공역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는 대상이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조금 전에 6가지에 다 포함되잖아. 자, 그러면은 1이 선택될 수 있는 것이 A, B, C가 된다.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자, A, B, C가 있다. 세 가지죠. 그죠? 자, 그러면 2는 1대1 대응이니까 하나 A를 대응하고 나면은 2는 A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2는 나머지 B, C를 해야 되죠. 자, B는 역시 마찬가지로 나머지 A, C를 해야 되죠. C도 나머지 A, B를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총 3가지였죠. 그러면 한 가지 빠지고 2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2가지죠. 그죠? 자, 3은 A, B를 하고 나니까 C 하나 남죠. 자, A, C를 하고 나면 또 B 하나 남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C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남은 한 개 밖에 선택할 수 없죠. 그죠? 자,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곱하죠. 그죠? 자, 곱하는 이유는 1, 2, 3 각각의 경우의 수죠. 그죠? 1, 2, 3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응하니까 곱의 법칙으로 종결될 때까지 연속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종결될 때까지. 그렇죠? 자,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공역의 개수가 더 많다는 거죠. 1대1 대응보다. 나머지는 1대1 대응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역 5개에서 서로 다른 5개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정역 개수가 3개죠. 그죠? 3개를 뽑습니다.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서 대응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수용도 개념을 활용한다면은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5가지죠. 그죠? 그럼 2는 나머지 한 개를 빼고
4개를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럼 3은 나머지 2개를 빼고 3개를 선택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남는 것이 최종적으로 1, 2, 3이 각각 한 개씩 선택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이렇게 2개가 남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죠? 자, 이런 경우가 1대1 대응과 다른 점이죠. 자, 원리는 똑같이 계산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조건이 주어져 있죠. 자, F는 이랬습니다. 2는 반드시 2를 가진다 했죠. 그죠? 자, 이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2를 가져야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 1, 2, 3, 4가 전부 다 대응되었을 때 그때 함수값의 곱은 4의 배수가 되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조건을 다 맞아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4의 배수가 될 때, 4의 배수가 될 때는 숫자가 마지막 두 자릿수가 0, 0일 때 하고 마지막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일 때, 그리고 마지막 한 자릿수가 4 또는 8인 경우는 4의 배수가 됩니다. 자, 이 경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F2는 2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F1, F3, F4의 곱의 결과를 봐야 되죠. 그죠? 그런데 곱의 결과가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 4의 배수가 되는 수와 00이 되는 경우, 그리고 끝자리 수가 4 혹은 8이 되는 경우, 이 다 맞추어 나와야 되죠. 숫자를. 그렇죠? 딱 곱해서. 자,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할 수는 있지만. 자, 이때 여사건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사건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함수값이 2가 존재하죠. 자, 그래서 F1, F3, F4 이 함수값 중에서 적어도 여의 배수가 한 개만 존재한다면은 곱해서 4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여사건으로 표현한다면은 여의 배수가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4의 배수의 곱 그대로 풀고자 한다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2는 이미 2에 대응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2의 배수와 4와 6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4와 6이라는 2의 배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만 대응되는 경우와 4와 6 두 개 다 대응되는 경우, 이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개만 대응된다는 얘기는 4와 6 중에서 4에 대응되면 6에는 대응되지 않고 6에 대응된다면 4에는 대응되지 않는 경우죠. 그죠? 자, 그리고 모두 대응된다는 것은 4와 6이 다 대응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케이스로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중복이 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빠짐없이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누는 이 방법을 생각해야 되죠. 자, 먼저 짝수 한 개입니다. 저 2의 배수 한 개에 대응될 때죠. 자, 2는 이미 대응되었습니다. 자, 1, 3, 4가 움직이죠. 자, 1이 4든 6이든 한 개에 대응될 수 있죠. 그리고 3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도 역시 4나 6이든 대응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1, 3, 4가 움직이니까 3개가 움직입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가 선택될 수 있죠. 그죠? 대응될 수 있죠. 자, 그래서 6가지 됩니다. 그 6가지 중에 하나가 1이 4에 대응되었을 때죠. 그죠? 자, 이때는 6은 대응될 수가 없죠. 한 개만이니까. 자, 6은 대응될 수 없다. 그러면은 나머지 3이 대응될 수 있는 것은 홀수죠. 1, 3, 5, 7 중에서 선택되는 거니까 4가 4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4는 그 4가지 중에 한 개를 제외한 3가지죠. 자, 그래서 다 경우의 수를 곱하면은 72가 되죠. 그죠? 자, 수용도 개념을 이용한 거죠. 종결될 때까지 곱의 법칙. 그렇죠. 경우의 수는 종결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72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두 번째로 짝수 2개, 즉 4, 6, 2의 배수 2개 모두 대응될 때죠. 자, 1, 3, 4가 역시 움직입니다. 이때는 1, 3 2개가 선택되어야 되죠. 그죠? 1, 3이 4에 갈 수도 있고 6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1이 6에 올 수도 있고 3이 4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1, 3이 선택되었을 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3 의미는 1, 3이 선택되었을 때, 또 1, 4가 선택되었을 때, 또 3, 4가 선택되었을 때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세 가지 되고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바꾸어치기 하니까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역시 6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케이스라고 보면 되죠. 그죠? 자, 이때가 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고 나머지 이제 4만 남았죠. 그죠? 4는 홀수 1, 3, 5, 7에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24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계산한 이 과정은 전체 함수의 개수 중에서 이 박스를 만족하는 특수한 함수의 개수 구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합해야 되죠. 그죠? 합한 경우가 여기 분자에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의 수. 자, 그리고 전체의 경우의 수입니다. 전체의 경우의 수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단순한 순열의 개수죠. 그죠? 자, 7654 되는 거죠. 전체 일어날 수 있는 함수의 개수하고 특수한 함수의 개수 이렇게 비율로 나타나죠. 그죠? 전체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확률이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35분의 4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사건을 활용해 보죠. 자, 여사건은 전체 앞에 654가 되어 있죠. 이 말은 2는 이미 2에 대응되어 있죠. 그죠? 2에 대응되고 난 뒤 나머지 1, 3, 4가 대응할 수 있는 총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6대 있죠. 그죠? 1이 대응할 수 있는 거는 2를 제외한 나머지 6개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3은 나머지 5개, 4개, 1대1 함수니까. 그래서 654가 되는 겁니다. 이 박스를 만족하는 특수한 케이스죠. 그죠? 자, 여기에서 빼기 되어 있는데 이 빼기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4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죠. 그죠? 근데 전체에서 4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4의 배수 아닌 것을 빼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의 배수가 한 개도 존재하지 않을 때죠. 여사건은. 그죠? 여의 배수가 한 개도 존재하지 않을 때니까 1, 3, 4가 여의 배수 한 개도 존재하지 않을 때는 모두 1, 3, 5, 7이라는 홀수에 대응될 때죠. 그죠? 자, 그래서 4가 되죠. 1이 대응될 수 있는 것은 1, 3, 5, 7이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럼 3은 나머지 3개, 4는 나머지 2개를 제외한 2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4, 3, 2 됩니다. 그럼 4, 3, 2를 빼니까 결과적으로 35분의 4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여사건을 활용하니까 훨씬 빨리 되죠. 그죠?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